안녕하세요. 그림 유튜버 마니입니다. 얼마 전 구독자가 3만이 넘었어요. 구독해주시고 여러 피드백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지금의 이 마니아트 채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만 구독자 달성 기념으로 Q&A를 진행할게요. 커뮤니티를 통해서 받은 질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답변을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새로 구입한 윈저 앤 뉴튼 금색 잉크예요. 채색 마지막에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끼는 물감들을 모아둔 팔레트도 오랜만에 꺼냈어요. 미젤로, 반고흐, 그리고 윈저 앤 뉴튼 제품들이 섞여있는 팔레트예요. 제가 우드 팔레트 정보는 더보기란에 넣어둘게요. 원래 사실은 말하면서 그리는 영상을 한 차례 찍었는데 제가 멀티플레이가 안 된다는 거를 간과하고 열심히 찍었는데 말없이 계속 그림만 그려서 다시 촬영을 했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Q&A 질문에 답변을 적어보면서 유년기부터 쭉 지금의 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 탈탈탈 털어서 담아보았으니까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라디오 듣는 느낌으로 느긋하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 이름에 아트를 더해서 마니 아트입니다. 제가 장명을 정말 못해서 그냥 제 이름에 아트를 붙였어요. 근데 채널을 처음 만들 때만 해도 꾸준히 할 생각이 없이 했던 거라 좀 지나서 잘 만들 걸 하고 좀 후회를 했죠. 제가 학원 강사 일을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을 모아놓고 시범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채색을 할 때 물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조색은 어떻게 하는지, 형태를 잡는 순서나 이런 부분들까지 아주 차근차근 보여줄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이 과정을 다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보여주고 싶지만 다 보여주기엔 시간이 아깝네, 어떡하지 하다가 고화질의 영상을 좀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알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유튜브가 공유를 하기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도 편집만 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칸마나 채색 영상이 조회수가 생각보다 좀 나오고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서 이 칸마나 관련된 영상에 대한 갈증이 있는 분들이 많구나 하고 알게 됐거든요. 사실 제가 좀 수줍음을 타는 관종이라 이 반응이 있네 하면서 신이 나서 하나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지난해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력감이 쏟아지던 시기가 있었는데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는 꾸준히 해야겠는데 그림도 손에 좀 이렇게 막 잡히지는 않고 뭐라도 좀 꾸준히 하자 하고 스스로하고 약속했던 게 매주 영상을 하나씩 올리자 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괴로워하면서 만든 영상이 일주일간 그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영상입니다. 물론 그때는 그랬고요. 지금은 굉장히 즐겁게 그림도 그리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얼떨떨해요. 처음에는 막 100명만 돼도 참 좋겠다 하고 1000명이 넘는 것도 참 신기했던 때가 있어서 지금도 이 3만이라는 숫자를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히나 제가 댓글을 읽으면서 정말 큰 힘을 받고 있어요. 특히 영상을 보면서 힘이 된다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댓글을 보면 그 마음이 좀 꽉 차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약간 그런 거 있죠. 따뜻한 보리차를 마셔서 이렇게 속까지 뜨끈뜨끈한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댓글 읽고 혼자 밤에 막 배시시 하고 있다가 컴퓨터 화면 나가서 검정화면 딱 뜨면 제 얼굴 보고 깜짝 놀래요. 무튼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영상 정말 재밌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의 댓글이 늘 항상 힘이 된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 새로 유입되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면서도 또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제가 좀 즐겁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두 개를 병행할 수 있는 영상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아까 수줍음이 많은 관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어렸을 때는
더욱더 인정욕구 그리고 승부욕이 큰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반에서 그 있잖아요. 되게 잘 그린다는 이야기 듣는 친구. 그래서 애들이 맨날 쉬는 시간마다 몰려와가지고 야, 너 이것 좀 그려봐, 저것 좀 그려봐. 그래서 막 그려주고 나면 야, 진짜 너 진짜 잘 그린다, 멋있다, 막 이런 얘기 듣는 친구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나도 저런 칭찬 듣고 싶은데, 나 저렇게 멋있다는 이야기 듣고 싶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 혼자 조용히 혼자 막 미친듯이 막 그림을 그렸어요. 연습을 막 해서 이 정도면 인정을 할 만하겠다 싶은 그쯤 됐을 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유치한데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노트 은근슬쩍 펴놓고 잠깐 나갔다 왔어요. 애들이 막 보고 잘한다. 야,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막 이런 걸 보면서 혼자 되게 만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인정 욕구가 달성이 되고 나니까 조금 허무했었어요. 근데 허무한 감정을 좀 느끼고 나서 그래도 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리는 것 자체가 좀 재밌어서 쭉 그림을 그리게 되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가 공부로 뭘 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그때 가장 좋아하고 잘했던 게 그림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 정도였는데 그러다가 중학교 때 운명의 만화책을 만납니다. 중학교 때 그 천계영 작가님의 언플러그드 보이라는 만화책을 보고 만화책방에서 10번 넘게 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사를 달달달달 외울 때까지 읽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만화책을 산다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계속 빌려본 거예요. 정말 제가 얼마나 자주 빌렸는지 책방이 그 문을 닫게 됐을 때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일 먼저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문 닫을 거라 책 팔려고 해서 너 그 책 사갈래? 이러셔서 네, 당연하죠 하고 냉큼 달려가서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화에 입문을 하고 중학교 3년 내내 만화가를 꿈꿨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막 원고지 사고 용돈 모아서 펜촉, 스크린톤 사서 혼자 막 그림 그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그린 그림이 남아있으면 즐거운 흑역사 구경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주 이사를 다녀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지금은 그때 그림은 없네요. 그냥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저는 줄곧 나는 그냥 그림으로 뭔가를 하겠구나 정도는 그때 좀 결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만화가나 뭐 화가, 애니메이터 뭐 등등등 구체적인 직업군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늘 미술 분야였었고 다른 분야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대학을 2번 갔었어요. 한국에서 애니과를 졸업을 하고 입체조형을 배우고 싶어서 일본에서 조소과를 갔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대학 1년 다니고 2학년으로 이제 올라가던 그쯤에 자연재해로 귀국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전 그림 찾다가 쭉 과거 여행을 했는데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그림은 남아있는 그림들이 대부분 이런 크로키 그림들이고요. 졸업작품이 내용이 좀 잔혹해서 포스터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일본 대학 수업 때는 조소 전공 수업 때 만든 석고작품 2개가 사진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회화 수업 때 들으면서 그렸던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아끼는 그림이라 제가 귀국할 때 들고 와서 지금은 작업실에 걸려있어요.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절 그린 낙서들은 요러요러합니다. 지금 보면 참 뭔가 부끄럽네요. 그리고 제 영상 중에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이 선을 잘 쓰는 법이라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예시로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지우개를 많이 쓰고 지우개 가루로 막 지저분하게 돼 있다 막 이런 거 언급했었잖아요. 그 내용이 정말 많은 공감을 얻었었는데 그거를 왜 잘 알고 있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추억의 mp3도 보이고 아무튼 그렇게 2과를 다녔었고 이런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치열하게 그렸던 건 대학 입시 준비
그때뿐인 것 같아요.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우울해하고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또 자존심이 세서 남 앞에선 절대 안 울고 집 와서 혼자 조용히 이불 뒤집어 쓰고 울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 입시 때 이후로는 싫어질 때까지 그리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잠깐 손 놓고 저희 집 고양이들이랑 놀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영상, 드라마, 만화책 이런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진정이 되면 그때 다시 그려요. 그리고 늘 즐겁게 그리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힘들거나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우울하거나 감정이 정돈되지 않았을 때는 영상 작업도 올스톱 해버려요. 저는 영상도 하나의 메시지고 하나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과 가장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림은 좀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즐겁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너무 힘들 때는 영상은 잠깐 손을 놔요. 그리고 좀 괜찮아지면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가 힘들다기보다는 일상이 평화롭지 않을 때 주로 그림이 그려지질 않아서 평소 멘탈 관리를 잘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만큼 많이 안 그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림에 흥미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다른 미술 분야에 좀 관심이 더 가서 1년에서 2년 정도 그림을 덜 그린 적은 있었어요. 근데 미워해본 경험은 입시 때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저는 그림이 제 개인적인 도피처가 되기도 했었고 늘 항상 좋을 순 없지만 입시 때 이후로 그렇게 강렬하게 미웠던 적이나 힘들었던 적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와, 이 질문은 정말 제가 질문 받고 되려 감동받았어요. 이런 질문을 해주시다니. 많은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림이라는 게 뽐내고 싶은 수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에게 있어 그림은 약간 언어의 수단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절친이 해줬던 이야기가 많이는 말보다 그림이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잘 보여 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영상에서는 제가 대본을 여러 번 수정하고 정리하고 말을 다듬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고 특히나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에 비해서 그림은 전달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언어로 치면 단어나 어휘가 좀 있는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림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제법 비슷하게 혹은 그보다 더 극대화돼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전달이 잘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있어 그림은 저의 언어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완성의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요. 입시가 아니더라도 구도, 드로잉, 색감, 전체적인 완성도 거기에다 플러스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로키에도 크로키, 습작에도 습작, 일러스트 한 장에도 그만의 완성도가 있는데 그런 완성도 그리고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잘 표현되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 그림에 만족을 할 때는 주로 제가 시도해본 것들이 잘 표현이 되었을 때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타인도 알아볼 때입니다. 저는 일단 너무 안 그려지면 일단 손을 떼요. 손을 떼고 핀터레스트를 켭니다. 생각한 대로 그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머릿속에는 무언가가 있지만 그게 이미지적으로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구체적으로 구현된 이미지들을 많이 보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미지들을 계속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쁘네 하면 수집하고 저것도 예쁘네 하면 수집하고 근데 핀터레스트가 알고리즘이 정말 추천을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파도 타기 하듯이 쭉 30분에서 1시간 쭉 보다가 영감을 주는 사진이 있다면 멈추고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수집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데 조금 더 참고해서 보완을 해 나갑니다. 제 기준에서 아름답다 혹은 영감을 주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림이나 사진을 보는 게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면 좋아하는 영화들을 재탕합니다. 예를 들면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나 캐롤 같은 영상미도 좋고 음악도 좋고 배우의 연기도 좋고 그런 영화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를 쭉 보고 나면 왠지 인생을 좀 더 살아도 좋을 것 같고 저런 아름다운 것들을 나도 표현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하고 있어요. 그림 한 장 그리는 데는 보통 아이디어 스케치, 습작으로 이렇게 조금 스케치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모두 빼고 펜터치나 채색을 하는 그 시간만 보자면 대체로 저는 3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림에 따라 매번 다릅니다. 제가 라이브를 원래는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 이상하게 바빠서 바쁜 게 한 차례 지나가고 나면 그때 꼭 하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라이브 하면서 수다 떨면서 그리는 거 너무 재밌어 해서 시간이 되면 또 켜겠습니다. 얼굴 공개는 제가 구독자가 10만 정도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출퇴근길마다 짬짬이 그림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영상으로 찍어서 정보를 여러분께 공유를 할 만큼 능숙하지 못해서 계속 연습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아이패드 관련해서 영상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만들어 볼게요. 다양한 드로잉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차차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이전에 업로드했던 기초 도서 추천 영상도 참고하시면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입시할 때 손이 빨라지려면 일단 꾀를 좀 부려야 돼요. 무작정 막 열심히 하지 마시고요. 어디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혼자서 그림을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거나 동영상을 찍어서 확인을 해보면 좋아요. 이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기억이 이렇게 저장이 되는 순간 객관성을 좀 잃거든요. 근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실수나 잘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요. 실제로 저도 이제 영상 촬영해서 이제 그림 그리는 과정들을 보면 약간 긴가민가 했던 어떤 과정들이 이때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써서 이렇게 됐구나 혹은 내가 꼼꼼하게 채워서 그리지 않는 습관이 있구나 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시거나 영상을 찍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30분에서 1시간 단위로 계속 알람을 맞춰놓고 사진을 진행 과정을 찍어놓고 한번 보세요. 이게 한 번만 하지 마시고 한 그림을 계속 그릴 때마다 5장에서 10장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 반복된 실수가 좀 보일 거예요. 한번 그걸 찾아보세요. 일단 제가 초보인 분들께 늘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뭐든 안 그리는 것보단 좋아요. 하지만 초보일수록 디지털로 시작하면 털선을 많이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수업 때 대학 다닐 때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잠사님의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작가님께서 여러 질감을 수작업으로 익히고 그 다음에 디지털에 적용을 시켜보는 편이 더 앞으로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었어요.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수채화의 그런 물 조절의 느낌이라든지 유성 색연필이 갖고 있는 그 밀도 높은 채색감 그리고 광택이라든지 거친 느낌 그리고 파스텔 입자가 날렸을 때 뭉쳤을 때 그런 질감들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디지털로 적용시키는 게 조금 더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중급 때까지는 저는 종이로 그리는 비중이 훨씬 더 높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을 답변을 드려볼게요. 현재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림은 어떤 존재인가? 와, 이것도 정말 질문 받고 많이 생각했거든요. 사실 되게 근사하게 말을 좀 하고 싶었는데 마땅히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황도 하고 그리고 좀 서먹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저한테서 그림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림이 없어진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동반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끝까지 같이 가겠지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독자 3만 기념 Q&A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시 한번 구독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창기부터 봐주신 분들, 그리고 매 영상마다 댓글, 그리고 여러 피드백들 남겨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봐요. 안녕.